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석 부잣집 외동아들인데도 남의 집 머슴을 살아야 했던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 하나를 낳고는 더는 자식을 못 얻었다. 아들이라고 딱 하나 있는 것이 늦둥이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할까. 두뇌외는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아들을 키웠다. 만석재산을 가진 부잣집이라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2살이나 먹었던가 제법 총각티가 나게 됐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탁발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이 쌀을 한 되박 퍼다 줬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 참으로 불쌍하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시주쌀도 안 받고는 돌아서서 그냥 가려고 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 대사님, 왜 그러십니까? 보살님,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대사님,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테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해 일러주기를 이 아이는 수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했다. 정승 부인이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부인은 가는 스님의 바랑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수명을 늘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말했다. 귀한 집 귀한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팔자에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소승을 따라 보내십시오. 실컷 고생시킨 뒤에 팔자를 고쳐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는데 어떻게 하나. 부부는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 보냈다. 딸려 보내면서 나중에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푸른색 비단도포 한 벌을 보자기에 싸서 같이 들려보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 속에 있는 조그마한 남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로 갈아입히고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새 이름이라는 게 별스럽게도 두고도거지였다. 집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래놓고는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다. 지게지고 나무하기, 밭 갈고, 거름주기, 방 닦고, 마당 쓸기와 밥 짓고, 빨래하기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다. 아이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그렇게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이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너무 고단해서 방바닥에 누워 있으려니 그날은 웬일인지 스님이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머릿일을 잡아줬다. 스님이라 살생을 못하니까 이를 잡아서는 자꾸 스님 옷 속에다 집어넣었다. 아이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봐야 하루 저녁 지나면 그놈의 이가 어디 가겠나.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자기한테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아이는 깜박 잠이 들었다. 고단한 데다가 머리를 매만져 주니까 저절로 잠이 온 것이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턱 나타나서는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이 법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고 또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도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인욕하고 있으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겠노라.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다. 녀석이 놀라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럽쇼. 스님이 온데간데 없었다. 희한한 것은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옥피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었다. 날이 새도 스님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숨어버린 이유를 나름대로 짐작한 아이는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가다 보니 큰 마을이 있기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다. 가서 머슴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해서 그 집 머슴이 됐다. 머슴이라는 게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 아직 어린 나이라 힘에 많이 부쳤다. 그러나 저승사자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이는 쓰다달다 하는 말도 없이 묵묵히 일했다.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두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업신여겨서 밤낮 구박했다. 첫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새순물을 떠오라 해서 떠다주면 물이 너무 차네, 뜨겁네. 트집을 잡아 쏟아버리는데 쏟으려면 딴 데다 쏟을 일이지. 하필이면 머슴의 얼굴에다 퍼부었다. 이러기를 날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씩 그랬다. 둘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앞마당을 쓰려고 시켜놓고 빗자루질을 한 뒤에 콩알만한 자갈이라도 남아있으면 빗자루로 머슴을 때리는데 이러기를 들면하며 하루에도 서너 번씩 그랬다. 하지만 셋째 딸은 달랐다.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머리가 북두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질해주고 어쩌다가 잔칫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와서는 몰래 먹이고 이렇게 두고두거지에게 잘해줬다. 그럭저럭 저승사자가 말한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부잣집 환갑날이 되어서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됐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그 다음으로 딸들이 나서는데 먼저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다. 두고두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했겠다. 그랬더니 첫째 딸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떻게 타라고? 그러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 엎드려라. 그래서 두고두거지가 말 아래 네 발로 엎드렸다. 첫째 딸은 두고두거지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타고 갔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다. 둘째 딸도 두고두거지더러 엎드리라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두거지가 또 말 아래 엎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이 녀석을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게요. 하고서 갔다.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안에는 두고두거지 혼자 남게 됐다. 두고두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었다. 그런 다음 여태 깊이 감추어뒀던 옷 보자기를 끌렀다. 거기에는 푸른색 비단도포가 들어있었다. 두고두거지는 비단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다. 그런 다음 옥피리를 불면서 잔칫집을 향했다. 잔칫집에 당도하니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한 다음 음식을 대접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참 야단법석이 났다. 그런데 눈썰미가 야무진 셋째 딸 눈에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맨댕기 끝을 잘라서는 두고두거지 곁에 살짝 다가가서 소를 따르는 척하면서
두고두거지 뒷머리에 묶어두었다. 두고두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누더기로 갈아입었는데 한참 뒤에 딸들이 돌아왔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만 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른 식구들이 안 볼 때 가만히 두고두거지를 불러놓고는 물었다. 비단옷은 어디서 났으며 옥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요. 두고두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까 뒷머리에 묶었던 댕기 조각을 끌러서는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딱 맞았다. 그러니 어떡하나 하는 수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다. 그러고 나니 셋째 딸이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고 헝클어진 두고두거지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겨주었다. 머리를 빗겨주니까 절로 잠이 솔솔 왔다. 그래서 얼핏 잠이 들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나서는 3년 늘린 내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다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제는 100년 뒤에나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졌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다.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 어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100년 가약을 맺었다. 두고두거지가 셋째 딸과 혼이 나는 날, 푸른색 비단도포를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시집으로 떠나는데 그 광경이 참 장관이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 올라가서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옷을 기워 입힐걸.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머리를 빗겨줄걸. 하면서 한탄하다가 그만 떨어졌다. 떨어지다가 어찌된 일인지 뒷간 똥통에 빠졌는데 냄새가 10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아서 아무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녀로 늙어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 두고두거지는 고향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눈물의 상봉을 하고는 3년여 세월 동안 객지 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공부했다. 몇 년 후에 과거에 장원급제했음은 물론이다. 그러고 보면 초년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는 옛말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바랑은 배낭 혹은 걸망이라고도 합니다. 불교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입니다. 동티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 걱정이나 피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북두갈고리에서 북두는 마소의 등에 싣는 짐과 배를 얽어매는 줄입니다. 북두갈고리는 북두 끝에 매단 갈고리입니다. 여기서 북두갈고리라 함은 머리가 갈고리처럼 억세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봉두난발이나 쑥대머리와 유사한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짓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에 관혼상제에 3-7일 동안 걸어두는 금줄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짓고 송영달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이 지은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엄재권 화백의 평생도 중에서 3.16가편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